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진여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뉴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서방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많이 온다고 하겠는데 얘기한 것보다 많이 와가지고 그죠? 저희 집은 지금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진짜? 주말 내내 물 빼느라고 정말 열악한데. 네. 거기 참. 약간 포레스트 근처 아닌가요? 네네. 그 낙엽이 네. 그 레인워터가 빠져나가는 드레인을 네. 막아가지고 물이 차올랐어가지고 그 땅 파고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혹시 틱톡이라는 앱을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그 청소년 네. 자녀를 두신 분들이 네, 하면은 이제 틱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네. 틱톡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15초에서 1분 이내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SNS 같은 공유하는 앱으로 2018년도 전 세계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네. 2년 만에 2020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성장한 아주 성공한 앱입니다. 네. 하긴 이번 팬데믹 때도 저희 회사에서도 네네. 틱톡으로 동영상을 올려서 맞아요. 보고 했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네. 제일 성장한 그 앱 플랫폼이 그 틱톡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만 160만의 사용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을 정도로 네. 호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앱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이렇게 그 10대, 20대 절대적 지지를 맞으면서 네.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던 틱톡 서비스가 네. 작년 12월부터죠. 네.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문제와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검열 문제 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정치적인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틱톡에 올린 그 동영상이 뭔가 그 검열이 되고 있다. 검열도 되고 있고 네. 그 틱톡의 그 개인정보들이 어디론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럼 틱톡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지금 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인디아의 예를 들어서 인도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씩 다운받아도 세계 1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 중국이 제일 사용자가 많고 인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구차가 네, 네. 나오는 거겠죠. 그 인도에서 6월 29일 날 네. 중국 앱 59개를 포함한 틱톡을 포함해서 그 사용 금지령을 발표하는 것에 이어서 미국 또한 그 틱톡에 대해 미국 내 사용 금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그럼 사용 금지가 되면 예를 들면 왜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못 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열거나 설치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제 우선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서도 다 이제 없어지고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틱톡 금지 기류는 네. 호주에까지 이어지면서 네. 모리슨 정부는 7월 17일 틱톡을 포함한 호주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문제와 보안 문제에 대해 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건 정말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행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사실 그걸 막 사용하다 보면 꼭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돼요. 맞아요. 페이스북도 그랬고 네네네. 트위터도 그랬고. 그래서 모든 그 플랫폼을 우리가 쓰기 전에 그것의 취약점을 아는 게 아니라 막 이미 막 다 썼는데 그렇죠. 알면 얼마나 억울한지 네네네.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앱을 사용할 때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서비스도 많고 네. 텀스 앤 컨디션도 저희들이 네네. 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근데 그걸 저희들이 디테일을 읽진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걸 알기도 어렵죠. 어렵고요. 네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를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네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렇게 각 나라에서 정부까지 나서면서 한 앱을 네. 사용 금지하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유로는 네. 개인정보 보안 유출 의혹 가로치고 중국이라서입니다. 알죠. 네. 예, 틱톡의 경우 앱의 사용 용도에 비해서 네. 위치 서비스 등 불필요한 앱 서비스 권한을 사용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네네. 불필요한 서비스 등의 그 개인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라는 그런 네. 걸로 허용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게 불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또한 그 틱톡 앱을 통해 모아진 개인 정보들이 네. 보안 및 유출 문제를 제일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유출이 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 문제가 이건데요. 네. 이제 특별한 케이스는 밝혀지지 않는데 네. 이 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콜렉트를 하고 그리고
이 앱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 모르는 그 불분명한 그런 이유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 개인정보 보안 및 유출 문제는 네. 이제 틱톡만의 그 문제가 아닌 네, 네.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네, 등 네. 모든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시 여기게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에 위치한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린다면은 그게 무슨 이유지? 그럼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은 문제가 안 되는 우리는 건가? 카톡. 그렇죠. 카톡은 문제가 안 되는 중국은 것인가? 또 그 위챗.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위챗이라든가. 네. 틱톡은 중국의 사용자들의 모든 정보는 네.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바로 뭐냐면은 2017년에 제정된 중국의 내셔널 인텔리전스 법령에 따르면은 네. 중국 내 모든 테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할 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원할 때 틱톡의 개인 정보를 저장된 정보들을 다 중국 정부가 열람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틱톡 측에서는 우리들의 서버는 지금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내에 있는 틱톡 업체에서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 있는 개인 정보들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서버는 중국에 없고 네.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모기업에서는 어쨌든 그 미국과 싱가포르 서버를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시 유출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루머에 불과하지만 밝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홍콩 그 민주화 네. 시위가 있었을 네. 때 그 홍콩의 서비스 접고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이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오피스를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홍콩 내에 그 틱톡을 사용하던 사용자들 중에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유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고요. 네. 이게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를 말하기에 그러나 하는데 네, 네. 그 뭐 전화기도 그렇고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네. 페이셜 레코니션을 가지고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제 친구 중에 뭐 제 여자친구 이름 나오고 네. 하면서 다 알 수도 있는 알 수 사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도 이게 비디오 영상이기 때문에 시위 안에서 찍었던 영상 같은 게 그 중국 정부의 통으로 들어가고 그걸 그 비디오에서 이제 그 페이셜 리코그니션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얼굴을 식별하면서 이 시위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하고 그럴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도 중국이 그 얼굴 인식과 관련돼서는 굉장한 기술을 전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이제 나라 같이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뭐 QR 코드라든가 네. 이제 안면 인식, 모든 인식 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큰 기술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정보라도 유출된다면은 좀 어떤 데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무서울 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그들은 제가 구분한다 중국 사람 이거죠. 닮았단 말을 들어가지고 나는 뭐 한국에 가도 중국 사람이냐 근데 저도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되게 우리 눈엔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정확히 얼굴 인식을 해서 네네네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진짜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안경을 쓰면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네. 인식이 다 이제 뜬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의 회사라면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중국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해서 가로치고 중국이라서라고 정했습니다. 네.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법 같은 게 이 나라에서 자유스럽게 어느 한 기업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 아이폰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장비에 언락을 시켜서 정보를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애플에서는 그거를 못하게 했었던 그렇죠. 이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차이가 크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 정부에서도 2020년 7월이죠. 이번 네. 달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전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틱톡이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럼 호주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네. 검토하고 있고 연방정부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네. 하려고 한다는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무분별한 검열 문제 가로치고 중국이라서입니다. 그동안 틱톡은 동성애 키스를 하는 비디오나 네. 아니면 무슬림 이슈, 홍콩 보안법 이슈 등의 정치 관련 컨텐츠 등이 네. 그 무분별하게 삭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80년대, 7, 80년대 그 검열되는 그런 비슷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나라에서도. 사용자가 올린 것에 네네.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정치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센서가 됐었는데 네. 해외에서도 동성애 키스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네. 그러니까 여자 친구끼리 장난으로 키스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장난일까? 장난일까요? 장난으로 자기는 장난으로 비디오를 올렸는데 그 비디오가 어느 날 보니까 삭제가 되었더라. 그런 말도 있듯이 네. 이제 좀 검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었어요. 근데 네. 이 또한 중국 정부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에 싫어하거나 불리한 컨텐츠를 삭제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네. 이제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 등을 중요시하는 영어권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중국 가로치고 다 중국이라서입니다. 네. 뭐죠? 이번 틱톡 사용 금지 사태를 보면 이제 예전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네. 문제를 연상시키는데요. 네. 이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발표한 인도의 경우에도 이유로는 뭐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앱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이유이지만 실상은 이제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 문제 등으로 중국을 향한 보복 조치 등의 연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폰 앱에서 화웨이 같은 그러니까 이그샘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가 그런 이슈가 지금 보이고요. 네. 이제 그 틱톡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무역 갈등 속에서 비슷한 이유로 궁지 내몰렸던 네. 화웨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네. 미국인 CEO를 선임하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메인 오피스도 짓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 사무실,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지금 틱톡 오피스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색깔을 많이 벗으려고 노력했지만 네. 중국의 특징한 정치적 세계 위치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떻게 될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틱톡 얘기를 들어보니까 틱톡은 사실은 비디오라는 아주 정말 짧은 1분의 컨텐츠에서도 그렇게 뭐 수집하고 검열하고 또 그걸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정말 길게 장황하게 전 인생을 다 쓰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렇죠. 카톡, 뭐 인스타, 그다음에 스냅챗 이런 애들은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되는 건가요? 그 중국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호주 정부라든가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게 뭐 알렉스라는 사람의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보를 조금 보고 싶다. 뭐 8시 50분에 어디 있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한가? 그건 호주 팟에 대한 탄압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8시 50분 같은데. 근데 그런 게 가능한 것이냐? 네.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같은 경우는 법 자체로 이런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호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검토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건 뭘까요? 그 다음 단계로는 틱톡도 어떻게 보면 호주 내에서 틱톡도 사용 금지에
버금가는 제재가 예.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또 외교적 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중국하고 호주하고 워낙 1대2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화웨이에 대한 이제 우리 호주에 이미 방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쪽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